온타리오 남부의 가장 큰 빌더들이 지금 직원들을 레이오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레이오프 시킨 직원들이 이제 커스텀 하우징이나 좀 더 나은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커스텀 하우징 인더스트리도 굉장한 이 레이버 인력 이 언밸런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수요일날 통화했던 이 커스텀 하우징 컴퍼니 CEO와 대화 내용에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빌더들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에 마운틴뷰, 파인우드 이 나야가라 쪽의 가장 큰 빌더들이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을 잠시 미룬다든지 멈추고 그 땅을 그냥 판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디벨로핑을 늦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실 마켓에 보면은 그 빌더들이 파는 땅들 랏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쪽은 더 심합니다. 이 나야가라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 자본 2.8 빌리언 달러가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거기 데리킨 있는 쪽에 이제 호텔을 계획하고 짓고 있었던 건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잠깐 퍼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자본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러시안 자본도 3빌리언 정도가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토 메이어 토론토죠 아니죠 나야가라 메이어의 말에 의하면은 9빌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밀려 나온 인력들로 인해서 이 주변의 그 다른 동종업계의 사람들 회사들에도 영향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국 분들은 지금 중국발 부동산 위기다 하면서 이 돈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묵히고 있는 건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를 굳이 테이크할 필요 없고 그런 큰 돈을 묵혀두기만 한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레이오프하고 이 자본을 묵혀두기만 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동시에 온타리오는 지금 2022년, 2023년에 냈던 비전 2031년까지 1.5 밀리언 하우싱을 마련을 하겠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타리오 하우싱의 비전은 물론 뉴빌드도 있지만 컨버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컨버전, 기존에 있었던 원 패밀리 하우스를 이제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지하층 이렇게 나눠 가지고 멀티 유닛으로 만드는 컨버전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싱을 특히나 이제 소형 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어포더블 하우싱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뭐 컨버전도 있지만 집을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유닛의 제한에 대한 규제나 이런 법을 좀 완화를 해주고 풀어줌으로써 많은 하우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멈췄고요. 집을 판 분들도 집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렌트로 들어가신 분들 많고요. 렌트하면서 집을 사시려고 했던 분들도 금리가 올라가 버린 바람에 집을 못 사는, 그래서 렌트 수요만 유지되고 거기에서 이제 집을 판 사람들 올라오고 살 곳을 못 구한 사람들 올라오고 하면서 렌트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새롭게 컨버전을 해서 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렌트 수요가 많이 올라갔고 동시에 렌트를 짓는 사람들은 많이 적어졌고요. 왜냐면은 빌더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디벨로퍼들도 그 콘도나 이런 소형 하우싱, 이 하이라이즈들을 짓던 사람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렌트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한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렌트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외국인 바이어 이 법이 들어오면서 렌트 수요가 많이 늘 거다, 외국인들은 이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법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그랬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렌트 쪽으로 쏠리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더 이득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깨뜨렸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을 삼으로써 내는 프로퍼티 텍스, 이자,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버리고 나면은 1년에 집값이 뭐 6만 불, 8만 불 이렇게 이 계산을 할 때마다 다르겠죠. 그 집값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정도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 집 사는 게 렌트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 그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렌트 값은 좀 그 외에 비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게 지금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집을 사신다고 해도 그 모든 돈이, 그 몰기지에 내는 모든 돈이 저희의 이 에셋으로, 이 집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 프로퍼티 텍스도 얼마나 비쌉니까? 프로퍼티 텍스로 나가는 돈 다 따지고 나면은 그렇게 렌트가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집을 지어서 렌트를 주시려고 지으시던 분들도 그것 때문에 참 골치를 많이 썩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내야 되는 몰기지랑 이 프로퍼티 텍스도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지금부터 지어지는 렌트들은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렌트는 금리가 내려가든 뭐 시장이 다시 좋아져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이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프로퍼티를 파실 때 리발류에이션도 굉장히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렌트 수익이 자신의 수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리파이낸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어떤 본인의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물건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물론 용기도 있겠고요. 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부자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손분들은 많이 겪어보셨고 대대로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빌더분들은 거의 패밀리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고 이 시장에 대처하는 법도 확실히 저희 일반인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도 소식통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빌더분들, 커스텀 하우징 쪽, 그리고 디벨로퍼는 그렇다. 디벨로퍼는 벚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벚콘이라고 이제 저희 그 크리톤힐 근처에 지나가시다 보면은 큰 건물 지금 짓는 그 현장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 슈퍼바이저 하는 루이라는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고요. 여기 커스텀 하우징은 프랭켄코의 이제 프랭크 CEO 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지금 특히나 이제 큰 회사가 될수록 워낙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빠르빨리 현금 흐름이 되지 않으면 더 이펙트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리테일몰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들이 이틀만 수익이 발생을 안 해도 망한다는, 뱅크럽트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현금 보유량을 보다는 이제 재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재무제표상으로 그런 거죠. 재무제표상으로 재투자를 해서 거의 수익을 빵으로 만들어서 뭐 세금을 아끼고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숫자상으로는 이틀만 안 나와도 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빌더분들이 그래서 더 빨리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력의 떨어져 나온 인력들이 저희 인력 시장도 좀 혼돈을 줄 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스킬드 레이버를 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랑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한 직원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저희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조금 갑자기 많아졌다, 좀 감이 오는 거죠. 예. 특히나 자기 비즈니스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이런
이 큰 레노베이션 회사에 가보시면은 사이트 슈퍼바이저나 그 네이버 중에도 이제 포맨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보시면은 다 본인 회사 해가지고 운영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이트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점핑을 많이 합니다. 본인 회사 하다가 이 회사 잠깐 다니다가 EI 받아서 현금 잡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점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식들을 많이 듣고 또 이 영향을 좀 빨리 입는 편이죠. 누군가 이렇게 진드기 있는다기보다는 점핑을 많이 하니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영향을 빨리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금리를 빨리 금방 낮추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대로 프리즈 동결할 거다라는 신호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렌트를 주던 익스펜스를 줄이던 해서 늘어날 몰기지, 이제 2, 3년 후에 리뉴얼 하실 분들은 올라간 이자율로, 아무리 픽스였어도 5년 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이율로 리파이낸싱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재심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리기나 하던 시절에는 재심사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굳이 돈 잘 갖고 있던 사람 재심사할 필요가 없고요. 이 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랐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에서도 이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렇게 금리가 올랐는데도 우리 돈을 계속해서 갚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사가 꼭 여태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냥 당연히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몰기지를 페이어프를 못해서 왜냐면 이율이 사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면 은행에서는 이율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결국에는 파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희랑 이제 상담하시다가 어떤 분이 이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했는데 이율을 10%를 불렀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10%가 나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는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율로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한 대처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수 입원을 다들 만들고 계신 상황에서 사실 자기의 시간으로 떼오는 부수입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지고 본인이 어려워지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수입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에셋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막 때에 따라서 휴가철에 놀러 다니시고 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이 부수익, 이 에셋이 만들어주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그렇지 않고는 사실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대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소식들 아니면 나쁜 소식들 있을 때마다 빨리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나눠드리는 소식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